안녕하세요, 박프로입니다. 양자의 2025년이 벌써 첫 주가 지나가고 있습니다. 관심이 사실 가장 많이 가고, 그리고 가장 핫한 분야가 어디다라고 한다면 역시나 양자겠죠. 그리고 특히나 리제티 컴퓨팅과 이제 아이온큐에 대해서 좀 비교를 해달라고 하시는 분들이 꽤나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이온큐 같은 경우는 지난 영상에 제가 다뤘고요. 이제 오늘은 리제티 컴퓨팅을 어떻게 좀 바라봐야 되는지, 제가 제목에도 달아놨지만 리제티 또한 무섭게 올라갈 것이다 라고 사실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아이온큐와는 정다른 길을 걷고 있는데요. 양자 컴퓨팅 분야는 같지만 그 안에서 추구하고자 하는 분야가 다르기 때문에 리제티와 아이온큐는 사실 좀 다르다고 보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리제티, 제가 양자, 감히 2024년 엔비디아의 상승폭보다 이 양자의 상승폭이 훨씬 더 크다라고 계속해서 말씀드리는데, 오늘은 리제티 무섭게 오를 거고 왜, 그리고 어떻게 상승을 만들어 줄 건지에 대해서 이렇게 영상을 좀 준비를 했습니다. 영상 끝까지 시청하시는 분들 위해서 제가 또 선물 하나 준비했으니까요. 영상 끝까지 시청하시고 제가 준비한 선물도 전부 다 받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영상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간단하게 시장 상황 먼저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나스닥 종합지수 같은 경우에는 트럼프 취임을 앞두고 시장이 조금은 조정세를 보여주고 있는 모습입니다. 자, 이 라인을 기점으로 트럼프 취임 이후의 방향성을 정해줄 확률이 굉장히 높을 것 같은데요. 자, 하락을 유발하는 요소들은 꽤 많습니다. 생각보다 많은데요. 달러 관련해서도 지금 달러 가치가 하락을 할 것이다. 어쨌든 금리 인하 시대로 가기 때문에 지금 시장의 일시적인 조정이 나올 것이다에 대한 목소리가 있고요. 자, 그 외적으로도 자, 상승 이후에 지금 조정 구간에서 이미 슈퍼 리치들, 슈퍼 개미들이 물량을 많이 잡아놨기 때문에 트럼프 취임 이후에 불확실성이 해소되면 다시 한번 상승 출발을 할 것이다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 우리가 판단을 해야 되는 부분은 뭐냐면, 자, 말 그대로 조정이지 않습니까? 조정이다라는 것은 주도주가 바뀔 수도 있다라는 얘기고 저점 매수가 들어갈 수도 있다라는 얘기고, 말 그대로 조정입니다. 조정. 상승 이후에 하락이라는 표현을 하지 않고 조정이다라는 얘기는 주식시장은 언제나 우상향할 것이다라는 가정이 들어가 있기 때문이에요. 특히나 나스닥 시장 같은 경우에는 지금까지 계속해서 우상향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상승 이후에 주도 섹터의 조정을 받고 다음 주도 섹터는 누구일 것인가로의 조정, 이것이 바로 조정이다라는 뜻인데, 2025년 양자 기술의 만큼 양자가 이 조정 시장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히나 리게트 컴퓨팅 같은 경우는 31%가량 상승세를 보여주면서 양자의 새로운 또 별로 다크호스로서 좀 떠오르고 있고요. 엔비디아 같은 경우에는 그동안 많이 눌렸었던 AI가 상대적으로 소외됐었기 때문에 내년에도 AI일 것이다. 왜? 양자 관련된 기술도 엔비디아가 관심세가 있고, 브로드컴으로부터 뺏겼었던 새로운 AI, ASIC 주문형 반도체를 엔비디아도 할 것이다, 이런 얘기들이 나오면서 하락세를 회복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런 부분들 과대낙폭을 제외한다면 양자가 단연코 지금 나스닥 시장의 대장이고, 양자가 내년에도 상승폭을 크게 가져갈 확률이 높다라는 이야기들이 지배적인데, 자, 이 상황 속에서 아이온큐 관련해서도 양자 암호 관련해서도 왜 2025년 그리고 차후의 미래기술 먹거리로서 핵심 키워드고 핵심 블루칩 블루오션이 될 산업인지는 지난 영상 말씀을 드렸었고요. 요거 한번 꼭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아이온큐를 말씀드렸지만 오늘은 리게트 컴퓨팅 과연 어떤 기업이고, 리게트 컴퓨팅이 그러면 어떠한 비즈니스 모델로서 상승세를 보여줄 수 있는지 조금은 더 자세하게 딥하게 좀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할 텐데요. 그럼 리게티 컴퓨팅이 어떤 회사인지 먼저 체크를 하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리게티 컴퓨팅은요, 자, CEO로 체드 리게티 씨가 있기 때문에 리게티 컴퓨팅인 사명이 됐고요. 자, IBM에서 근무를 하셨던 이력이 있습니다. 그리고 조금 더 특이한 부분을 말씀을 드려보면, 클라우드 플랫폼에서 양자 알고리즘을 개발할 수 있는 풀스택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단순하게 양자 관련된 기술만 만드는 게 아니라 이름에 컴퓨팅이 붙어 있죠. 양자를 통해서 컴퓨터를 가동할 수 있게 하는 알고리즘 서비스까지 한 번에 제공해주는, 리게티를 통해서 양자 시스템, 양자 컴퓨터 가동, 그리고 활용까지 하게 해주는
풀서비스 회사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각자 전문 분야가 있는 게 아니라 리게티 컴퓨팅은 종합 서비스를 해주는 회사다라고 좀 알고 계시면 되겠고요. 자, 이런 서비스를 제공하는 회사로서는 구글, 그리고 IBM, 알리바바, 자, 이렇게 세 기업이 경쟁사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아이온큐와는 조금은 다른데요. 뒤에서 마저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구글 같은 경우에 최근에 개발했었던 윌로우 칩이 바로 이 분야에 해당이 되고요. IBM 같은 경우에는 역시나 체드 리게티 씨가 IBM에 근무했었던 이력이 있기 때문에 IBM과 유사한 비즈니스 모델을 가져가고 있습니다. 알리바바 같은 경우에는 중국에서 투자하고 있는 워낙에 유명한 양자 컴퓨팅 사업 분야를 가지고 있는 기업이기도 하고요. 자,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독특한 점이 있다면은 대부분의 양자 컴퓨터라는 기업들은 어쨌든 누군가의 투자를 통해서 뭐 JP모건이라든지 뭐 이런 은행이라든지 아니면 정말 투자 회사의 투자를 통해서 사실 상장하는 경우가 많은데, 리게티 같은 경우에는 정말 마이웨이를 가는 기업입니다. 스펙 많이 들어보셨죠? 기업 인수 목적 회사. 자, 스펙이라는 회사를 사고 나서 인수를 하고 나서 이 사명 변경을 스펙을 리게티로 하겠습니다라고 이제 인수 합병을 한 회사라고 좀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게 뭐 긍정적이냐 부정적이냐를 따질 수는 없겠지만 리게티가 결국은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에 상장을 했다라고 보시면 돼요. 망하면 리게티 씨가 망하는 거고요. 어쨌든 투자금 없이 본인의 돈 100%로 상장을 한 거기 때문에 본인 기술력이 굉장히 자부심이 있는 회사다, 이 정도로 좀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되는 부분은 아이온큐와 그럼 리게티 뭐가 다른 건데요? 요거 좀 먼저 체크를 해야 제가 나마저 이제 리게티 관련된 설명을 이어나갈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자, 지난 시간에 다뤘었던 아이온큐는 이온 트랩 방식이고요. 리게티 같은 경우는 초전도 방식으로 작동을 하고 있습니다. 자, 상온에서 작용을 하기 때문에 아이온큐 같은 경우에는 조금 더 미래 기술이라고 좀 생각하면 쉽습니다. 어쨌든 성능은 지금 당장은 초전도 방식이 훨씬 더 월등할 수밖에 없어요. 그렇지만 상온에서 작용을 해야만 적용이 가능한 분야들이 있거든요. 저온을 유지시킨다는 건 시설이 필요하고, 시설이 필요하다는 건 결국 동적이지 못합니다. 거점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 컴퓨터를 통해서 어떤 연구소라든지 이런 분야밖에 활용이 될 수가 없는데, 자, 상온에서 작용을 하게 되면 인공지능이라든지 활동 반경이 더 넓어지게 되죠. 자, 그래서 아이온큐와 리게티, 결국은 리게티는 기존에 있는 분야를 발전시켜 나가는 회사고요. 아이온큐 같은 경우에는 새로운 기술을 만드는 회사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쉽게 말해서 아이온큐 같은 경우에는 새롭게 길을 개척하는 개척자의 느낌이라면, 리게티는 무섭게 떠오르는 다크호스의 느낌이다, 이렇게 좀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아이온큐 관련한 내용은 제가 다음에 조금만 더 보완 설명을 좀 드릴 예정이다 라는 점만 말씀드리고, 오늘 리게티 관련해서 좀 더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할 텐데요. 자, 그러면 리게티를 우리가 좀 더 뜯어보기 위해서는 결국은 리게티의 기술력이 어디까지 올라왔는지를 좀 판단을 해야 됩니다. 자, 최근에 말씀드렸었던 경쟁사인 구글 같은 경우에는 이 양자 컴퓨터의 단위인 속도의 단위인 105큐비트를 가지고 있는 윌로우 칩을 출시를 했습니다. 자, 그럼 반면에 리게티 같은 경우에는 몇 큐비트냐? 84큐비트입니다. 뭐야? 아직 좀 성능이 많이 딸리는데? 라고 생각하실 수 있겠지만, 뒤에서도 보여드릴 리게티의 로드맵 안에서는 구글을 추월할 예정이고, 그리고 말씀드렸던 것처럼 시가총액 차이가 비교가 안 될 정도로 굉장히 많이 나거든요. 그렇다는 건 저가 제품으로서의 경쟁력도 충분할 것이고, 시가총액 차이를 감안한다고 하면 사실 105큐비트와 84큐비트 결국은 현저하게 저평가되어 있다 라고 보는 게 맞겠죠. 다만 어느 기술주나 마찬가지겠지만 계획대로 됐을 때의 얘기입니다. 그래서 계획대로 리게티가 성장하지 못한다면 거품 소리를 듣는 거고요. 예상보다 더 아니면 예상만큼만 가준다고 한다면 리게티는 현재 저가 매수다, 이런 소리를 듣는 거죠. 그래서 리게티의 지금 현재 어쨌든 등락폭이 기본 20% 30% 간다고 하지만, 이게 시가총액으로 따지면 들어와 봐야 뭐 몇억 들어오고 몇십억 들어오고 몇십억 나가는 거거든요. 그만큼 저렴하기 때문에 유동폭이 관심 있는 사람은 많은데, 똑같이 100억을 넣어도 구글은 뭐 1% 오를까 말까라고 했을 때 리게티는 뭐 100% 200%가 오르잖아요. 그 차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어느 정도 명확해졌죠? 리게티는 IBM과 구글과 같은 시스템을
표방하고 모방해서 비즈니스 모델에 가져갈 확률이 굉장히 높겠다. 다만 리제티 같은 경우에는 뭐 본인들의 무기를 좀 더 발전을 하거나 저가형으로 가든지 아니면 기술력을 따라잡으려고 하겠지만 뭐 그거 쉽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어쨌든 비슷한 비즈니스 모델로서 IBM과 알파벳을 본다면, 구글을 본다면 우리는 리제티의 성장성을 어느 정도 예단할 수가 있다는 거죠. 다만 알파벳, 구글 같은 경우에는 워낙에 서비스 광고 없다 하는 회사고 이것저것 많이 하는 회사다 보니까 우리가 보다 명확하게 비교를 하려면 IBM 쪽을 봐야 될 것이고, 체드 리제티 씨가 결국은 IBM 출신이기 때문에 IBM처럼 이렇게 극저온 초전도를 활용한 슈퍼컴퓨터를 팔겠구나. 그리고 여기에 대한 유지 보수 비용까지도 받겠구나. 이렇게 좀 생각을 하게 됐을 때는 IBM을 우리가 조금 더 지켜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IBM 시가총액 비교를 좀 해볼 텐데요. IBM 같은 경우는 시가총액이 300조가 넘어갑니다. 꽤 크죠. 자, 반면에 리제티 같은 경우는 시가총액이 7조 정도가 됩니다. 7조도 많은 거 아니야 라고 할 수 있겠지만 결국은 리제티가 아무런 기술력이 없다면 지금 80비트 때 이 제품이 없었다면 이건 정말 거품일 수 있겠지만 그래도 아직 리제티 컴퓨팅의 제품이 있는 상황이고, 자, IBM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미 우리나라 연세대학교에도 있거든요. 전 세계 슈퍼컴퓨터가 많이 지금 뿌려져 있어요. 자, 그래서 판매는 사실 저조한 편이고 여기에 대한 유지보수라든지 서비스를 제공하는 이런 것들만 했더라도 302조 원의 시가총액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시장 캐파이의 5%, 10%만 가지고 온더라도 어떻게 되죠? 자, 그러면 30조. 그럼 어떻게 됩니까? 400% 올라가는 거고요. 40조 뺏어온다. 그러면 500% 올라가는 겁니다. 지금 리제티 컴퓨팅의 저점이 더 깊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사실 저는 고점이 훨씬 더 높다라고 생각하는 사람 중에 한 명입니다. 홈페이지를 보게 되면 리제티가 우리가 어느 산업군에 납품을 할 건지 인더스트리 유즈 케이스라고 해서 이렇게 만들어 놨거든요. 지금 보면 전부 다 연구소에서 진행을 하는 것들이에요. 지금 뭐 신약 개발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 나와 있고요. 자, 그리고 지금 도로 설계를 할 때 이 설계에 관련된 분야도 나왔고 AI 관련된 분야도 나왔고, 그래서 이런 것들만 보더라도 사실 정말 IBM과 거의 동일한 비즈니스 모델이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IBM이 하는 걸 사실 그대로 가지고 왔다 그래도 사실 무방합니다. 그래서 이제 리제티가 가는 길은 IBM의 뒷공무니를 쫓아다니는 회사다. 뭐 이렇게 비관적으로 얘기를 할 수도 있겠지만 좋게 얘기를 한다면 낡은 기업인 IBM을 치러가는 다크호스, 이 정도로 좀 해석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내년부터 양자 기술의 해다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트럼프 정부에서도 굉장히 공격적으로 밀어줄 것으로 좀 예상이 돼요. 그러다 보니까 스타트업 기술을 좀 만드는 회사, 스타트업 회사 같은 쪽에 관세라든지 절세 관련해서도 굉장히 지원을 많이 한다라고 했는데 특히나 양자 컴퓨터 같은 경우에는 더 그 분야가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중국 쪽에서 지금 양자 투자를 더 공격적으로 하겠다라고 입장을 밝혔는데 사실 이미 중국 쪽 투자 금액이 어마무시해요. 미국의 5배나 되거든요. 이 분야를 트럼프가 원하는 게 뭐죠? 우주항공이 있고요. 그렇죠? 트럼프가 원하는 게 또 AI 시대를 절대 뺏기지 않겠다가 있거든요. 근데 여기 두 가지 들어가는 게 양자입니다. 그래서 양자 관련된 투자는 중국 견제용 때문이라도 계속해서 사실 진행을 할 수밖에 없고, 최근에 아이온큐가 가장 떠올랐던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여기입니다. 이런 분야 미래로 가는 데 있어서는 결국은 제약이 있어서는 안 되거든요. 자, 그렇지만 아이온큐가 가장 먼저 대장주로 치고 나갔다 하더라도 후속주로서 아이온큐와 같은 새로운 뉴페이스가 등장을 했을 때, 자, 리제티 컴퓨팅 같은 경우는 기존에 있었던 IBM을 표방하되 새로운 에너지로서 다시 한번 상승을 만들 수가 있다는 거죠. 자, 그래서 실제로 다시 한번 상승을 보여주기도 했고요. 자, 지금 대표적으로 리게티, 디에브 컴텀, 아이온큐 이렇게 언급이 되고 있긴 하지만 자, 그 외에도 뭐 실크스, 뭐 인트루전 이런 기업들도 떠오르고 있는 양자 컴퓨터 회사기도 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나중에 정말 나중에 어느 정도 이제 물량을 찍어내고 개발이 완료가 되고 상용화가 된다라고 하게 됐을 때 PER만 보더라도 기본 50대가 넘어갑니다. 멀티플을 50배 줄 수 있다는 얘기죠. 쉽게 얘기를 해서 주당 벌어들이는 돈 양도 기본 $5 이상이고요. PBR도 마찬가지고요. 한 주당 가지게 되는 자산 가치 이런 것들도 마찬가지고요. 자, 그래서 이런 것들 다 포함하게 됐을 때 에비타, EB에비타, 삼각비까지 다 계산을 하게 됐을 때 이게 무슨 뜻이냐? 양자 컴퓨터 뭐 제품을 만들어서 생산하는 데 들어가는
뭐 인건비라든지 이런 거 전부 다 계산하게 됐을 때 결국은 2026년에 최종 목표가는 얼마로 산정이 되냐면 지금 M입니다. M. 그래서 요거를 전부 다 봤을 때 아이온큐 같은 경우에는 한 주에 4,000달러 간다. 지금 한 주에 4달러인데 1000배 올라간다는 거거든요. 지금 리제티 같은 경우에도 3,000달러. 지금 이렇게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 보시게 되면 아이온큐 지금 4달러가 4,000달러 간다면 1000배 간다는 얘기고, 그쵸? 자, 리제티 같은 경우에는 지금 주가가 30달러 부근인데 3,000달러면 얘도 마찬가지로 한 100배 정도 간다라는 겁니다. 왜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나? 아이온큐가 더 좋은 거 아니야? 사실 그렇진 않습니다. 결국은 2026년까지 전부 다 계획한 대로 진행이 됐을 때의 얘기고요. 우리가 2차 전지 생각을 한번 해봅시다. 2019년경에, 2020년경에 뭐 2026년, 2027년에 예상 매출 요렇게 되고 몇 배 성장하고 의미가 있었나요? 없었죠. 결국은 그대로 가느냐, 그리고 어떤 기업이 지금 살아남은 기업 미국에 누구만 있습니까? 테슬라만 있습니다. 결국은 상용화에 제일 가까운 기업만 살아남을 수 있다는 건데, 그런 분야에서 리제티가 그래도 아이온큐보다 더 좋은 부분은 뭐냐? 고점은 아이온큐보다 낮을 수 있어요. 그런데 상용화 가능성은 보다 높다는 거죠. 왜냐? IBM이라는 비즈니스 모델이 있고 리제티 컴퓨팅이 뚫어야 되는 부분은 거래처만 뚫어주면 됩니다. 그리고 그때까지 버틸 수 있냐가 사실 이 스타트업의 가장 기조인데, 최근에 다른 양자 컴퓨터 회사들은 비실비실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만 리게티가 다시 한번 상승을 보여준 이유 중에 하나, 전 사실 이게 가장 크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부채를 갚았어요. 리제티가 이제 마이너스 회사가 아니다라는 겁니다. 왜냐면 말씀드렸던 것처럼 다른 기업들은 투자받아서 상장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투자금 회수를 해버리면 그 회사 쫄딱 망하거든요. 근데 리제티는 투자금 회수 당할 이유도 없죠. 스펙 합병 상장이니까. 대신에 그 과정에서 대출을 어느 정도 했겠죠. 근데 그 대출을 의무를 이행했대잖아요. 그러면 리게티라는 회사가 적어도 망할 일은 없겠다. 이런 분야, 불확실성도 있고 결국은 수익이 발생을 했기 때문에 갚았다는 얘기가 되기도 합니다. 자, 아이온큐와 리제티 컴퓨팅의 성장세에 대해서 좀 비교를 하면서 좀 설명을 드려보도록 할 텐데, 아이온큐 같은 경우에는 고점이 딱 봐도 굉장히 높죠. 근데 반면에 리제티 컴퓨팅 같은 경우에는 고점이 그렇게 높지는 않습니다. 자사에서 공개한 거기 때문에 분명히 차이는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 아이온큐 같은 경우에는 말씀드렸던 것처럼 상온 관련된 기술력이기 때문에 상용화는 좀 늦어질 수는 있어요. 그렇지만 2028년을 목표로 하고 있다라고 한다면 어마무시한 상승이 나올 수가 있다는 거죠. 자, 그런데 반대로 리제티 같은 경우에는 고점이 아이온큐에 비해서는 낮습니다. 다만 앞으로의 로드맵이 실제로 성공할 것인가를 놓고 보게 되면 확률은 리제티 컴퓨팅 쪽이 보다 압도적으로 높다는 겁니다. 자, 그럼 우리가 이제 좀 어떻게 본다면 아이온큐와 리게티 둘 다 떠오르는 기업이지만 입맛에 맞춰 갈 수 있다는 거죠. 아이온큐 같은 경우에는 고점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지금 현재 주가에서 상승할 확률도 굉장히 높겠지만 부정적으로 하락할 위험도 굉장히 높다라는 하이리스크 하이리턴 기업이다라고 한다면, 물론 양자라는 이 섹터 자체가 하이리스크 하이리턴이겠습니다만 리게티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수익으로 연결되고 회사가 성장하는 데 있어서 아이온큐보다는 리스크가 상대적으로 적다라는 거죠. 자, 이제는 우리가 양자 컴퓨터에 투자를 할 때 그러면 생각할 수 있는 내용 두 가지가 있겠습니다. 나는 좀 더 공격적으로 투자를 하겠습니다 라고 하실 분들은 사실 아이온큐가 적합하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양자에 투자하고 싶은데 실적이 좀 더 가깝고 상용화가 좀 더 가까운 그래도 리스크가 좀 더 적은 기업에 투자를 하겠다라고 한다면 리제트 컴퓨팅이 어쨌든 좀 좋은 선택지가 될 수도 있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상승 이후에 조정을 오히려 보여주지 않고 다시 상승을 보여준 데 있어서는 리제트 컴퓨팅의 부채 상환이 분명히 큰 역할을 했다라고 좀 보여지고, 지금 현재 주가가 20달러 정도거든요. 그래서 20달러 그리고 시장이 조정을 받는 상황에서 이 부근에서 주가가 움직일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리제트 컴퓨팅 관심 있으신 분들은 사실 지금도 꽤 괜찮은 매수 찬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여러분들 리제트 컴퓨팅 관심 있으신 분들은, 그리고 말씀드린 대로 아이온큐보다 나는 좀 더
로우 리스크를 선택을 하고 싶다라고 한다면 로우보다는 로워 리스크라고 하겠습니다. 더 낮은 리스크를 선택하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리제티 컴퓨팅이라는 선택지 한번 고려를 해보셨으면 좋겠고요. 마지막으로 이 양자 관련해서 좀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하는데, 결국 이제 2025년에 양자, 트럼프 시대의 양자를 간다라고 한다면 우리가 좀 생각을 해볼 게 있습니다. 나스닥 지수가 눌렸다라고 했을 때 나스닥 지수가 이 안에서 결국은 지금 조정 그리고 다시 한번 출발을 할 때 어느 기업으로 돈이 몰리는지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양자가 몰린다?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작년에 매그니피센트 세븐 스탁이라고 해서 빅테크 7군데 기업의 상승분을 이렇게 나열해 놓은 겁니다. 근데 압도적으로 엔비디아가 훨씬 높죠. 왜 그럴까요? 엔비디아의 GPU를 알파벳도 쓰고요, 아마존도 쓰고요, 애플도 쓰고요, 메타도 쓰고요, 마이크로소프트도 쓰고요, 테슬라도 씁니다. 결국은 이 기업들이 이만큼 상승할 동안 엔비디아의 상승을 도와주고 있었다는 거예요. 자, 그럼 어떻게 되죠? 알파벳, 아마존, 애플, 메타 이 기업들이 양자를 쓴다 라고 한다면 어느 기업 걸 쓰느냐가 가장 중요할 것이고, 그렇죠? 이게 어디가 될 것이냐. 일단 양자를 쓰는 게 가장 중요하고요. 결국은 이 빅테크들의 고객사가 되는 게 내년 상승 포인트의 가장 핵심 포인트가 될 겁니다. 그리고 양자 기업들 중에 어떤 기업이 이 빅테크들을 독식할 것인가, 이것도 포인트가 될 거고요. 그래서 앞으로 양자를 좀 다루고 본다라고 했을 때 이 빅테크들과 컨택이 어느 기업이 더 원활하게 되고 있는지 이거 체크하는 것도 여러분 양자를 바라보는 하나의 투자 포인트가 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이렇게 리제티 관련해서 제가 전문적인 사실 어떤 내용을 말씀드리진 못했습니다만 그래도 아이온큐 관련해서 좀 비교 분석하는 영상을 여러분들한테 좀 소개를 드렸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 내용 꼭 참고하셔가지고 도움들 투자하시는데 도움 많이 좀 됐으면 하는 바람으로 오늘 영상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을 위해서 좀 운영하고 있는 주식 공부방, 미국 주식 공부방에 대해서 좀 말씀을 좀 드려보려고 하는데, 미국 주식에 사실 관심은 있는데 좀 생각보다 많이 접근하기가 어려우신 분들이 많으실 거예요. 뭐 세금 문제도 있을 거고, ETF를 사야 되는지, 어떤 계좌를 활용해야 되는지, 어떤 종목을 사야 되는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많이들 좀 고민하다가 늦춰지는 경우를 제가 굉장히 많이 봤거든요. 자,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은 그런 일 없게 제가 여러분들을 위해서 주식 공부방 또 하나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분들이 참여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미국 주식 하고는 싶었는데 어떻게 하는지도 모르겠고, 계좌 개설 어떻게 하는지, 이 세금 문제는 또 어떻게 해야 되는지, 어느 증권사를 활용하는 게 좋은지, 이런 분들 어떤 상품을 사야 되는지, ETF를 사야 되나 종목을 사야 되나 이거를 모르시는 분들, 고민 중이신 분들이라면은 제가 한 번에 해결해 드릴 수 있는 주식 공부방 이 방 들어오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이라면 제가 전부 다 무료로 좀 운영을 하고 있고요. 주식 공부방 입장 방법은 1668-5284번 제가 수신 전용 번호로 이렇게 하나 개설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개인정보 유출이라든지 이런 부분들 때문에 1668-5284번 제가 수신만 가능한 번호이기 때문에 요거는 요 활용 용도 빼고는 다른 방법으로는 이용하지 않는다는 점 미리 좀 말씀을 드리고, 1668-5284번으로 공부방이라고 문자 발송해 주시면 되겠고요. 구독 안 누르신 분들은 눌러주시고, 구독자 분들이라면 모두 다 무료로 공부방 입장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제가 뭐 하는 분이냐 자기소개를 좀 굉장히 늦게 하는 것 같은데, 말씀을 간단하게 드려보면 저는 투자 자산 운용사입니다. 그래서 자격증 없이 그냥 뭐 이게 좋다 저게 좋다 이런 사람이 아니라요, 저도 제증을 걸고 문제가 생기면 제증이 날아가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데 있어서는 어느 정도 좀 전문적인 지식을 가지고 말씀을 드린다는 점 좀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11,482분과 함께하는 요 박준영 자문역이라고 돼 있죠. 자산 운용사로서 자문역으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한테 자문을 해드릴 수 있는 역할이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요거 많이들 참여하셔서 여러분들이 궁금하신 점들 많이들 좀 물어보실 수 있게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한테는 모두 다 제공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방에서 뭘 하느냐 간단하게 좀 말씀을 드려보면 당연하게도 뭐 일론 머스크 관련된 요 내용들도 공부방에서 좀 말씀을 드렸고요. 그리고 계속해서 나오는 요런 이야기들 뭐 위고비 얘기도 있고 배터리 관련된 얘기들도 있고 단순하게 이것만 보는 게 아니라 실제로 이런 텔레그램 공부방에서 얘기가 나오는 중에 350%나 상승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긍정적인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지 어떤 부분들이 나오는지 여러분들이 요거 하나만 들어오셔서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 좀 체크를 하셨으면 좋겠고 최근에 아이온큐 양자 컴퓨팅 굉장히 또 떠올랐을 때 여러분들한테 또 소개를 드렸었는데 요 아이온큐도 여러분들 또 양자 컴퓨팅 또 말씀을 드리는 동안에 3배 가까운 상승을 또 보여줬습니다. 그래서 사실 미국 주식은 굉장히 정직합니다. 지금 나오고 있는 주제 그리고 나오고 있는 논쟁거리 호재 이런 것들이 굉장히 또 정직하게 좀 반영이 되는 또 주가에 반영이 되는 또 시장이 미국 주식이다 보니까 여러분 요거 참여 많이들 하셨으면 좋겠고요. 여기서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어떤 종목을 사야 되는지 그러면 지금 고가에서 굉장히 부담스러우신 분들도 있으실 수 있어요. 자 그러면 이제는 테슬라가 많이 올랐으니까 좀 되게 부담스러워요. 많이 올라봐야 $1000 가봐야 뭐 2배 아닌가요? 1년 동안 2배? 이럴 바엔 그냥 국장하는 게 낫지 않아요? 이런 분들도 계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어떤 종목을 좀 봐야 되는가 여러분들한테도 이렇게 좀 보고서로서 좀 살만한 종목들 괜찮게 보고 있는 종목들 분석 보고서들도 공유를 드리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렇게 매일매일 또 시황도 나오고 있으니까요. 어떻게 좀 미국 시장이 돌아갔는지 지금 뭐 미국 경제 지표가 어떤지 반드시 좀 체크를 하셔야 되는데 일일이 찾아보면 귀찮잖아요. 요거 여러분들 주식 공부방에서 우리 구독자라면 모두 다 드리고 있으니까 어떻게 할지 모르시겠는 분 미국 주식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지금 바로 모두 다 참여 1668-5284번으로 공부방이라고 문자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미국 시장은요 항상 고점이다라는 소리를 10년 넘게 들어왔습니다. 지금이 고점인 것 같죠? 내년이 고점, 내년 되면 또 작년에 살걸, 내후년 되면 작년에 살걸. 사실 미국 주식은 시작을 할 거라면 가장 빠르게 하는 게 좋습니다. 물려도 나스닥에 물리라는 얘기가 있죠. 결국은 전 세계에 돈이 몰리는 시장이 미국 시장 나스닥이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미국 주식에 관심이 있는데 하는 법을 몰라서 하는 시대는 사실 이미 지나갔다라고 좀 생각이 들고요. 여러분들이 조금이라도 관심이 있으시다면 저를 만나셨으니까 제가 운영하는 공부방 들어오셔서 도움들 많이들 받으시고 앞으로 어떤 기업을 좀 사야 되는지 주목을 해야 되는지 앞으로 좀 미국 시장을 또 배워가는데도 실제로 이렇게 관심만 있는 게 아니라 테슬라가 올랐는데 국내 시장에 테슬라 관련주가 뭐가 있어 이게 아니라 테슬라에 직접 투자하는 또 새로운 또 주식 투자의 이면 국내장에서 너무 많이 되어서 나 주식을 못 하겠어요 라고 하시는 분들도 이제 미국 주식을 시작을 하면서 매일매일 좀 수익이 쌓여가는 느낌에 좀 다시 한번 좀 주식의 재미를 느꼈어요 이렇게 느끼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거든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 미국 주식을 한 번씩은 안 해보신 분들은 뭐 해보시고 선택을 하시거나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시는 것도 굉장히 좀 중요한 포인트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안 하는 거랑 못 하는 거는 분명히 다르거든요. 내가 선택을 하는 거랑 선택지가 아예 없는 거 내가 미국 주식을 할 줄 몰라서 한국 주식을 하는 것만큼 사실 가장 손해보는 게 없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요거 반드시 제가 준비해 놓은 공부방 반드시 꼭 한 번씩 꼭 참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굉장히 또 열심히 준비를 했거든요.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 미국 주식 하는 데 있어서 제가 또 물심양면 도움 드릴 수 있는 부분들 도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668-5284번으로 공부방 문자 남겨주십시오. 오늘 제가 준비한 시간은 여기까지고요. 저는 다음 시간에 더 유익한 내용, 더 좋은 내용으로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한테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여기서 물러나 보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